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네, 비 오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따로 닫지 않고 녹음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갈매기의 꿈입니다. 리처드 바크 지음, 류시화 옮김, 출판사 현문미디어. 갈매기의 꿈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32년 살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책과는 좀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크고 나서는 그닥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읽으니까 파랑새도 마찬가지고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걸작이었나? 하는 걸 이제서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나 갈매기의 꿈 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진짜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삶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청울림님의 닭꿈스쿨 카페에서 하는 보자습관 챌린지를 통해서였거든요. 작년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청울림님의 인생책이고 심지어 닭꿈스쿨, 그러니까 다 큰 어른들이 다시 꿈꾸는 학교의 그 로고도 다 갈매기예요. 이 갈매기의 꿈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래서 제가 꼭 읽어야지 하고 선정한 책입니다. 이틀 동안 읽었는데 여러 번 울컥하고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고 막 열정 그리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얻었어요. 최근에 제가 영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연결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운 책이고 짧은 책이니까 필수 도서인데 저만 안 읽어본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물론 좋은데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저는 가장 뒤에 있는 옴기니의 말, 류시화님이 쓰신 옴기니의 말에 보면 줄거리도 대충 다 요약이 돼 있고 핵심을 다루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용을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 보시고 나서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101쪽. 옴기니의 말. 모든 것은 하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려는 꿈. 먹이를 얻기 위해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더 완전하게 나는 법을 배우려는 꿈.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더 높은 차원에 이르고자 하는 꿈. 내면을 흔드는 그 하나의 꿈 때문에 그는 다른 무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다른 허공을 향하고 그의 심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삶이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참고로 여기 주인공이 갈매기 조나단이에요. 갈매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임을 그는 무엇보다 비상을 꿈꾸었다. 그는 날마다 홀로 외롭게 날기를 시도했다. 고독과 배고픔과 추락의 두려움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좀 더 오래 공중에 머물러 있기를, 좀 더 완벽하게 지상에 내려앉기를,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 비행을 하게 되기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꿈이 결국 그를 세상 속의 낯선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라고. 날개를 가진 것은 더 많은 먹이를 벌어들이기 위함이며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먹이를 구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나는 것만으로는 결코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리고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어떤 경고도 높이 나는 것에서 오는 존재의 환희, 더 본질적인 삶의 추구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가 그 경고를 듣지 않자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사는 무리들과 기득권자들은 회의를 열어 그를 사회에서 추방시켰다. 떠나가는 그를 모두가 미친 자라 불렀다.
자신을 추방시킨 자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그를 압도했으나 곧 그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부조리한 삶의 희생자들이기에. 그들은 다만 어려서부터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여버린 불행한 자들이기에. 그는 멀리 떨어진 고독한 절벽에서 나는 연습을 계속했으며 그리하여 완벽한 비행에 점점 더 근접해갔다. 그는 수많은 비행의 기교를 터득했으며 바람을 정복했고 완벽한 날개짓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스승이 나타났다. 여기서 잠시 덧붙이자면 우리가 보통 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귀인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귀인은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는데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귀인을 볼 줄 아는, 발견해내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승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계속할게요. 그리고 그는 그 스승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완벽하게 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날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가 있는 것임을. 나는 것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작은 에고의 껍질을 깰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본래부터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임을. 그리고 스승은 그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빛이 되어 사라져갔다. 사랑에 대해 계속 배워나가라. 그렇게 그는 시공간의 구속을 뛰어넘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관념의 벽을 깨고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과 영원성을 간직하고서 자신을 추방했던 사회로 돌아왔다. 한때 더 높이 날기를 꿈꾸었던 자신처럼 그 하나의 꿈 때문에 고통받는 새로운 자에게 그것이 결코 잘못된 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대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그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은 위대한 갈매기의 법칙이며 존재의 법칙이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성서가 된 갈매기의 꿈은 1970년 리처드 바크라는 무명 작가가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작품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 쥐페리처럼 그도 전직 비행사 출신이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난 리처드 바크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성장했으며 롱비치 주립대학에 입학했으나 퇴학당한 뒤 공군에 입대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 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비행 잡지에 비행기에 관한 글을 써오다가 베를린 위기로 공군이 재소집되어 프랑스에서 1년 동안 복무하기도 했다. 상업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까지도 그 일에 종사했으며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웠다.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험난한 삶의 여정처럼 갈매기의 꿈 역시 처음에는 철저히 외면당해 18군데의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서부 해안의 젊은 세대들과 히피들이 손으로 베껴 가면서 이 작품을 돌려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몇 해에 걸쳐 조금씩 퍼져나가 읽고 널리 읽히게 되었다.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정식 출간된 뒤 1975년까지 미국에서만 7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책에 수록된 갈매기 사진은 예일대학교 출신의 사진작가 러센 먼슨의 작품이다. 그 역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사진을 찍었으며 평생에 걸쳐 비행과 사진에 관한 일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파이퍼 슈퍼컵 경비행기를 타고서 이 책에 실린 갈매기 사진들을 찍은 것으로 유명하다.
책이 세상에 출간되자 성직자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한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으며 문학계에서조차 이 작품을 인정하지 않아 어떤 상도 수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출간 몇 해 만에 미국 문학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판매 기록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으며 타임지는 리처드 바크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출판계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평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현란한 문학적 수사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 갈매기의 꿈과 환상, 소울메이트 등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종교와 유행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느덧 불후의 명작이 된 이 작품들을 통해 리처드 바크는 수백만 명의 의식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메시지는 의존보다는 자유를, 기존 질서의 수능보다는 진정한 삶을 향한 껍질 깨기를, 몇몇 선택된 자들만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위대함의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소식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과거와 미래의 대화, 시간과 공간의 초월, 유체 이탈, 영혼의 다리를 건너는 만남 등으로 채워져 있다. 모든 존재가 가진 초월적 능력, 고통스런 비상 끝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아의 실현,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말 것,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삶의 진리를 결코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2003년 류시화. 네, 방금 전에 저희 신랑과 딸이 갑자기 급습해와서 약간 소음이 섞였을 수도 있겠네요. 갈매기의 꿈 말고도 다른 대표작들도 추천을 받아서 저도 곧 읽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시공간의 초월이라던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신이다. 다 모두가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이다. 이런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받고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무한계 인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론 주변의 만류라던가 비판, 비난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힘든 여정, 험난한 삶의 끝에 분명히 더 큰 수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줄 귀인, 스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책조남TV, 조우석 코코치님과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 도움, 위로, 그리고 응원을 받고요. 그 전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닥꿈스쿨에서도 매일매일 응원을 받았어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거기서 인증한 지 지금 20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훌륭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척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